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 면접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게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면접 특강 영상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영역입니다. 실제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요 내용은요, 실제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도 요 내용에 맞춰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많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용모, 예의, 품행, 성실성을 보고요. 세 번째로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그 다음 네 번째로 청소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창의력, 의지력 및 지도력을 보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면접을 보는데 세 분의 면접관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세 명의 면접자들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을 알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조금 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대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박사님들입니다. 두 번째가 현장 전문가, 저 같은 현장 전문가,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공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이런 관계 공무원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면접관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청소년 지도사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그러니까 이 면접 시험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을 청소년 지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이 하는 질문이죠.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다양한 질문이나, 그러니까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자기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청소년을 지지하고 촉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근데 이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청소년과 눈높이를 함께하고 커뮤니티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생각하는 많은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 말로 바꿔서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은요. 청소년 지도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6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2-3가지 정도만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청소년을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연구 문제를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청소년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에 관련된 활동, 그리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 청소년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유발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자, 청소년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어떤 법이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자, 입에 달달달 외워야 돼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5대 법률인데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법률이 있지만 이거 5개만은 반드시 암기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청소년 연령이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9세에서 24세까지인 거 전부 다 알 거예요. 근데 하지만 다양한 법률들에서는 연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기본법은 9세에서 24세, 보호법은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자, 민법은 19세 미만, 소년법은 19세 미만, 그 다음에 형법은 14세 미만이고요. 자, 유엔은 국제청소년 연령을 15세에서 24세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길 부탁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중에
청소년 활동이 뭐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청소년 활동이란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을 얘기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걸 설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말 자체가 설명이 되어졌다고 생각해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도대체 뭐죠?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수련활동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특징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해요. 인증 수련활동에는 어떤 영역이 있죠? 자, 건강, 스포츠, 모험 개척, 역사 탐방, 환경보전, 봉사협력, 교류, 과학정보, 진로 탐구, 자기개발, 문화예술 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 활동의 인증제의 활동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프로그램은 항상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이용 시설을 설명하세요. 이용 시설을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자, 완전히 다 알아야 돼요. 완전히 암기해야 돼요.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다시 한번 시작.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시설은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을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자,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에요. 5년 동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5년 동안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비전이 있는데요. 이걸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자, 이렇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도 이걸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목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의 혁신. 자, 이렇게 목표,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서 일을 하면 실제로 그런 기관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슨 일을 하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그 다음에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예술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역사기행,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자, 청소년 상담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상담, 1388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지원,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특별지원, 특별지원에는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끔가다 하는 질문 중에 하나에 자, 우리나라에 국립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 5개가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평창에 있는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고흥에 있는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김제에 있는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센터, 영덕에 있는 국립청소년 해양센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스스로가 참여하는 참여기구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3개가 있는데 이 3가지 차이가 뭐죠? 자, 청소년 특별회의는 국가에서 운영하고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에서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을 하는 거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분들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 정책위원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